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과 사사기 3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사사기 3장을 더 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뭐지요? 우리가 잘 아는 6.25 노래의 첫 번째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즈리야 우리 어찌 이날을. 6.25 전쟁 시에 바로 이것이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제 북진하며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 6.25 기념일이 어제죠? 오늘은 26일이니까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확실한 그런 증거가 다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6.25 전쟁이 남한에서 북한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은 왜냐하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것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왜 사실이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러시아의 대통령은 이제 옐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옐친은 러시아의 2대 대통령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련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 옐친 대통령이 김여산 대통령에게 약 300페이지 되는 비밀 문서를 이제 복사본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1949년부터 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져 있는 그 남북의 관계,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하는 그 과정을 다 북한과 오고 간 그 전문의 문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6.25의 확실한 것이 그 비밀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6.25 사변에 대한 그 비밀 문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은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북한 쪽에는 소련 군대가 우리가 와서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남한 쪽에는 미군 군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가 약 3년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 총선거를 해요. 총선이라는 말은 지금도 뭐죠?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들을 그때 뽑게 됩니다. 이 총선을 1948년 5월 10일 날 실시하게 돼요. 제주도는 못했어요. 근데
남한에서 제주도는. 왜 제주도는 못했는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혔죠. 그래서 5월 31일부터 7월 17일 날까지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을 발표합니다. 그 7월 17일이 뭐죠? 제헌절이야. 헌법이 만들어진 그 공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 간접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왜 선거 못했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제주 4.3 사태라는 게 있어요. 제주의 4.3 사태는 이 총선을 반대했어요. 근데 이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유엔 총회에서 전체 대한민국, 즉 한반도 전체가 총선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부합니다. 어디가 거부했다고요? 소련은 어디 있었죠 그때?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남쪽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남쪽에 있는 것임에도 5월 10일 날 선거한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쪽에도 엄청난 남노당이 있어요. 남노당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박헌영이가 이끄는 그 당이야. 그 남노당의 세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노당에 이제 제주 지부가 있어요. 제주도 위원장에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달삼. 근데 그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남노당 도위원장과 인민돌격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때 그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소련이 거부한 그 북한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거부운동을 일으켜. 그 거부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김달삼이가 이끄는 인민돌격대가 그때 뭐냐면 국방경비대가 남한에 있었어요. 국방경비대가 이제 나중에는 국군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미군정과 남쪽에 있는 국방경비대는 그거를 토벌해야 됩니다. 그 토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토벌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첫 번에는 남노당의 김달성이라는 인민돌격대가 습격을 해서 남한에 있는 국방경비대와 경찰서 가족도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자, 그것이 바로 4.3 사태.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제 그런 혼란 상태에서 선거를 할 수가 없이 그런 혼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혼란 상태가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제주도를 제외한 5월 10일 날 총선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뽑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날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북한은 어땠냐? 그때는 북한은 아직 완전한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그 열흘 뒤에 북한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북한 해주에서 인민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인민대표자 회의에 남쪽에 있는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약 대표 1000여 명이 같이 참석해서 그 전체 대표회의를 하죠. 그럴 때 남한 4.3 사건의 주동자며 인민돌격대 사령관인 김달삼이 북한 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민돌격대 투쟁 보고서라는 것을 보고하는데 남한의 사람들은 공사주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가. 자, 그때 이제 김일성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남한에는 정부가 아니라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가 아닌 무장 통일을 하여 무장
무력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연설하게 됩니다. 그때 남로당의 최고 지도자 박헌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오면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가 이제 인민대표회에서 수상이 되고 수도를 서울로 정합니다. 평양은 임시수도야. 그래서 북한의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북한의 정부는 1948년 9월 9일 이제 정부가 수립되어서 양쪽이 대립하게 되죠. 자, 그럼 크게 세 번째로 북한의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준비 과정을. 자, 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을 창설합니다. 조선인민군이 2월 달에 창설이 돼서 1948년 11월 14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그 국군과 그때 이제 국방경비대 또 국군 이렇게 해서 언제 변화되냐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고 국방경비대가 국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국지전이 벌어나는 거예요. 국지전이.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1948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련군은 철수합니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가.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미군도 철수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며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초청받아서 지시를 받아요. 무슨 지시를 받냐면 중공에 있는 조선인을 입국시켜 인민군을 증평하라. 인민군을 증강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차 5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9년이 돼요. 49년이 되면서 엄청난 무기를 소련에서 북한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련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또 많이 보내서 인민군에 편성을 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49년 봄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 스탈린을 방문해서 우리가 남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 요청을 스탈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북한군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직 공격하면 안 된다. 아직 왜?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전투기와 폭격기, 비행기, 탱크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정찰기 20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정말 6.25 사변 전쟁 직전까지는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 211대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투기 한 대도 없었어. 그냥 경비행기, 정찰하는 정찰기 그런 거 20대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게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49년 4월 1일 날에는 북한과 중공과 이제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걸 조중회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공군 2개 사단이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1949년 7월부터 50년 5월까지 중공군 정예부대 5만 명이, 그러니까 그때는 중공의 공산당과 국민당 장개석 군대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5만 명을 북한 군대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군 철수를 주장해서 1949년 6월 29일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의 요구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미군의 이제 지도하는 고문들만 몇 남게 되죠. 자, 그때
북한에서 뭐 했냐면 1949년 7월에 조국 보위위원회를 조직해서 14세부터 40세까지 모든 사람은 군대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 그때 그 인원이 270만이야. 270만의 전 인민을 강제 군사훈련과 아울러 바로 전시 동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49년 8월 4일 날 북한군이 지금 옹진반도는 북한 땅이에요. 왜냐면 38선 바로 밑에 있는 서쪽에 있는 옹진반도, 즉 연평도 백령도 건너편입니다. 거의 연평도 공격을 했던 그 포대가 옹진반도에 있어요. 그때는 남한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옹진반도에서 아주 어떠한 군사작전을 그가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그 문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일성이가 말한 것이 38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 자, 소련의 전면전이나 최소한 옹진반도만이라도 점령하겠다. 이렇게 소련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말로는 노합니다. 노한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의 반소련 선전을 이용될 수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무슨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모택동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가 공산당의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대만으로 이제 피신 가게 돼. 자, 그럴 때 김일성이가 소련 대사에게 말해요. 소련 대사에게 스탈린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1945년 해방되고 얼마 있다가 해방되기 전인가 하여튼 그 부근에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약속합니다. 만일에 중국이 다 공산화되면 그때 내가 너를 완전히 도와줄 거야.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 소련 대사에게 말하면서 이제 요청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완전히 공산화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이대니까 약속을 들이댔어요. 누가? 김일성이가 소련 대사를 통하여. 그래서 1950년 2월 9일 날 소련의 태도가 바뀝니다. 소련 스탈린이 오케이. 군사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이제 어떤 전술을 치냐면 인민들에게 말합니다. 남한의 공격이 가까웠다. 남한의 공격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38선 부근에 사는 북한에 그때 살던 사람은 어떨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 38선 부근에 사는 인민들은 전부 다 5km 후방으로 이사와라. 그래서 5km 뒤로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5월까지 1950년 5월까지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낸다 하면서 군대를 엄청나게 증강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는 준비가 다 됐죠. 이제 뭘 해야 돼? 소련 대사에게는 참전 그 군사작전을 승인했지만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50년 3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4월 25일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그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이 이제 군사작전을 허락했죠. 작전명령 3단계를 내려요. 작전명령 3단계. 1단계는 38선 부근으로 공격부대를 집결하라. 그러니까 38선 부근에 다 공격부대를 집결하라. 또 2단계, 남한 측이 수용할 수 없는 평화통일안을 제안하고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평화 통일 안을 제의하라 그 말이에요. 들을 수 없는. 자,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가 되죠. 당연히 거부가 되죠. 거부할 걸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 옹진반도에서 지금 뭐예요? 어떠한 공격이 있었으니까 남한 측에서도 어떻게 해요? 국군에서도 방어하고 거기에 옥신각신 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그 말. 옹진반도에서 진행되는 남한군의 활동을 구실로 공격을 개시한다. 그랬어요. 3단계. 전선을 신속히 확대하고 전면전을 통해 남한 측이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3단계를 지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이제 3단계 지휘받으니까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 더 합니다. 이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1950년 이제 돌아와서 5월 달에 5월 13일 날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게 모택동을 만나요. 모택동을 만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그때 오케이를 합니다. 미군이 참전하면, 만약 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하면 군대를 파견한다.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 다 끝났어. 소련이 오케이. 모택동 공산당이 도와준다. 다 이제 전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연막전술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2단계.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7일 날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가 남한을 향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호소문. 그랬어요. 평화 통일을 위한 호소문. 지금 뭐하고 있죠, 속으로?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말로 다 평화 통일을 위한 호소문 하고 발표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하자. 8월 5일부터, 자, 지금 전쟁은 언제 했죠? 6월 달에 했어요. 근데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남북 대표가 회의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열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제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한이 뭐 하자고 그래? 지금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선거하자.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왜? 남한은 지금 정부가 수립돼서 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만 따로 선거하면 될 텐데, 그리고 합하면 그렇지 않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 들어줄 수 없는 어떠한 안을 제안하고 거절하면 무슨 핑계를 삼아 공격할 것을 만드는 거요. 상대방은 준비 못하게 하는 거야. 준비 못하게. 근데 이때 남한에는 다 바보만 있었을까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했냐? 그 첩보들이 들어오는 거야. 북한에서 다 지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와도 남한에 그 최고 군사 책임자 총참모총장의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국방장관은 신성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북한이 침범할 리가 없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가 다 묵살이 됩니다. 묵살이 돼. 야, 6.25 사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 24일 날 영시를 기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상 체제를 가졌었는데 영시를 기해서 비상이 해제되고 다 휴가를 보내면 2분의 1 정도가 휴가를 가. 강원도에 있는 한 연대인가만 그 사령관이 휴가를 안 보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초창기에 딱 전투에서 이긴 데는 그곳이 한 군데 있어. 나머지는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초창기. 그런 의문의 미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보냐? 바보들만 있었냐? 우리가 시간이 다 없어서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 24일 날 정말
뭐 있었냐면 또 남한에서는 파티했어요. 파티, 술 파티. 응? 미군 거기 어떤 거기에 무슨 군악부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장성들 다 모여가지고 정말 술 먹고 2차 3차 가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2차 3차 잘 가는지 모르지만은 2차 3차 뭐 많이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 전쟁에 나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도 장성들이 다 자빠져 잤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야전 사례든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6.25 사변 동안에는 그 참모총장 최병덕이가 물러서고 그 사람이 총참모장으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24일 날 그러니까 6.25 사변 그 부근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그거에 10가지를 저술한 것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시기에 있을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그 남침의 가능성의 첩보가 전부 다 묵살되면서 결과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일기에서 김일성의 공격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바로 서울이 함락됩니다. 새벽 1시에 바로 미아리 쪽을 넘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그리고 11시에 지금 광화문에 그때는 뭐가 있었죠? 거기에 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중앙청사. 거기에 인민기가 꽂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비극이 바로 6.25 사변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건 분명히 뭐냐? 북한이 철저한 준비 속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도움 속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 이루어진 전쟁이었는데 바로 우리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당한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요. 이 6.25 전쟁은 지금 인류 역사상 3번째로 피해가 많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다치고 행방불명되고 한 그러한 전쟁으로 역사에 남는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뭐나 지금도 이 전쟁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중이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중이다.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전쟁이라는 생각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인류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뭐냐? 달라요. 뭐 앞에 내세우는 것과 뒤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공산주의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린 사단과는 어떻게 되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그들이 떠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의 타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뭐죠? 힘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 교시에는 이 협상은 힘이 없을 때 협상하고 힘이 강하여지면 자동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레닌 교시에 있어요. 그들의 타협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할 때는 타협하고 그들의 힘을 강해지면 바로 파쇄된다는 사실. 속과 겉이 다른 거야.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 믿음 속에서 정말 승리하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이 국민이 사상무장과 함께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영육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련 시대의 그 비밀 문서를 통하여 이런 6.25의 전쟁의 확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강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요, 이 대한민국 민족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받고 승리하고 정말 모든 것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